완벽한 정밀도를 자랑해야 할 최첨단 도구가 갑자기 제멋대로 움직인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이 예측 불가능한 레이저 펄스가 남긴 미스테리한 사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모든 미스터리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되죠. 우리가 완벽하게 제어하고 있다고 믿었던 장비가 갑자기 이상 행동을 보일 때, 과연 이건 단순히 기계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그 기계를 다루는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미스터리를 함께 풀어보시죠. 자, 그럼 이 사건의 발단부터 한번 보시죠. 이 실험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스테인리스 스틸 표면에 빛의 굴절을 이용해서 아주 다채로운 색을 입히는 거였어요. 이걸 해내려면 레이저의 성능을 정말 속속들이 아주 깊이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 대목이 이 모든 조사의 핵심을 꿰뚫는 말입니다. 목적은 단순히 이 레이저 성능 좋네? 이걸 확인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 아니, 이건 대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거지? 하는 순수한 지적 호기심에서 모든 게 시작된 거죠. 그럼 이 레이저의 속마음을 알아내기 위해서 대체 어떤 계획을 세웠을까요? 아주 독창적이면서도 모든 변수가 철저하게 통제된 테스트가 설계되었습니다. 테스트의 논리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요. 정확히 절반만 태우고 나머지 절반은 그대로 남기는 거죠. 이렇게 검은색과 흰색이 반반 섞인 체커보드 패턴을 알루미늄판에 레이저로 새기면 과연 우리 눈에는 어떤 색으로 보일까요? 네, 이론상으로는 완벽한 중간톤의 회색으로 보여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번 실험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아주 명확한 기준선이었어요. 어디까지나 이론상으로만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완전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실제 결과가 모든 기대를 산산조각 내면서 본격적인 미스테리가 막을 올린 거죠. 자, 화면 한번 보세요. 왼쪽에 우리가 꿈꿨던 완벽한 회색 패턴입니다. 아주 깔끔하죠? 하지만 오른쪽 실제 결과를 보면 이건 뭐 완전 딴판입니다. 표면은 여기저기 타서 손상됐고 있어야 할 점선 대신 웬 정체불명의 실선들이 구워져 있었죠. 그중에서도 가장 기가 막힌 단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레이저는 분명히 쏘고 멈추고를 반복해서 점선을 만들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특정 주파수에서는 명령을 무시하고 그냥 쭉 이어지는 실선을 그려버린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더 깊숙이 들여다봤더니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스캔이 시작되는 지점은 유독 심하게 파버렸고요. 그려진 선은 어찌 된 일인지 레이저 빔의 직경보다도 훨씬 가늘었어요. 심지어 이상한 후광 효과까지 보였고 어떤 곳은 아예 재료가 녹아버렸죠. 특히 300과 400kHz 이 특정 주파수에서는 그냥 작동을 멈춰버렸습니다. 뭐 하나 예상대로 되는 게 없었어요. 이제 본격적인 분석 단계로 들어가 보죠. 이 기이한 현상들을 풀 열쇠는 의외로 숫자에 있었습니다. 바로 레이저 펄스를 둘러싼 수학이었죠. 첫 번째 단서는 펄스 중첩이라는 개념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레이저 빔이 한 지점을 얼마나 여러 번 때리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당연히 많이 때릴수록 그 지점은 점점 더 뜨거워지겠죠. 열의 축적과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 고주파와 저주파의 차이가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1000kHz 같은 고주파에서는 아주 좁은 영역에 수백 발의 펄스가 마구 겹쳐서 쏟아지는 반면에 5kHz 같은 저주파에서는 그냥 툭툭 몇 발만 스치듯 지나가는 수준이었죠.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400.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고작 0.1mm, 우리 머리카락 굵기 정도 되는 선 하나를 긋는데 레이저 펄스가 무려 400번이나 겹쳐서 발사된다는 뜻입니다. 1000kHz에서는요. 와, 이게 안 뜨거울 수가 없겠죠? 그에 반해서 5kHz에서는 어떨까요? 같은 거리를 지나가는데 펄스가 달랑 2번 스쳐 지나갑니다. 400번 대 2번. 이건 뭐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주파수가 높을수록, 즉 레이저를 더 자주 쏠수록 재료에 가해지는 열은 어마어마하게 쌓일 수밖에 없다는 것. 하지만 펄스를 몇 번 쏘느냐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있었습니다. 바로 두 번째 핵심 개념, 가열 대 냉각 비율이에요. 펄스와 펄스 사이에 쉬는 시간을 얼마나 주느냐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저주파 때는요, 레이저가 1초 일하면 재료가 10만 초 동안 식을 시간을 벌어요. 거의 뭐 평생 쉬는 거죠. 그런데 고주파는요, 1초 일하고 고작 500초 쉽니다. 이건 뭐 식을 틈도 없이 그냥 계속해서 뜨겁게 달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수사를 좀 정리해 볼까요? 이 숫자들을 파헤쳐 보니까 왜 그렇게 표면이 뜨겁게 타버렸는지 그 원인은 알게 됐습니다. 근데 말이죠. 사건의 진짜 미스테리, 그러니까 왜 기계가 제멋대로 점선 대신 실선을 그렸는지는 여전히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열이 발생하는 과학적인 원리는 이해했어요. 하지만 왜 하필 그 특정 주파수에서만 기계가 말을 안 듣고 비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는 이 숫자들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조사관은 마침내 새로운 용의자를 지목합니다. 이건 물리 법칙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특정 주파수에서만 오작동이 일어난다는 건 기계의 물리적인 한계가 아니라 디지털 두뇌, 즉 제어를 담당하는 소프트웨어와 발사를 담당하는 소프트웨어 간의 통신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럼 최종 사건 파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 열 손상 문제. 이건 높은 펄스 중첩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해결. 하지만 두 번째 증거, 불일치 않은 선들의 원인은 여전히 물음표, 미해결로 남았죠. 그리고 이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소프트웨어 오류가 지목되었습니다. 결국 이 실험은 기대했던 결과를 얻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 대신 기계의 더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근본적인 결함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미스터리가 풀린 게 아니라 어쩌면 더 크고 중요한 미스터리가 드러난 셈이죠. 이 레이저의 미스터리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스마트폰, 자동차, 그리고 수많은 도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오작동한다면 우리는 그 진짜 원인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기술의 아주 작은 일부만 이해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